군의관 짬 처리로 다리 자를 뻔한 썰. 아니 밝게 읽으면 안 되잖아. 군의관 짬 처리로 다리 자를 뻔한 썰. 분대장은 실망했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새벽에 유튜브에 썰랑썰레 보다가 제 군생활도 한번 풀어볼까 라는 생각에 글을 한번 써봅니다. 때는 2011년도 11월. 제가 상병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무 중에 다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때와 같이 후임과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날따라 오른쪽 다리 정강이가 막 쑤시더라고요. 쥐가 났나 싶었습니다. 근데 쥐가 난 거 치고는 땡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치 곤봉 같은 게 정강이를 계속 미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었죠.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버티다 보니 어느새 근무교대 시간이 왔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지통실로 돌아가자 당직사령이 묻더라고요. 어이 땡땡이, 너 뭐 어디 아프냐? 다리 왜 그래? 별거 아닙니다. 쥐가 났는지 좀 쑤십니다. 아 그래? 그럼 올라가서 자라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충성. 저는 후임과 함께 야식으로 준비한 뽀글이를 먹고 잠에 들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른쪽 정강이에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일어나서 정강이 상태를 보니 뭔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정강이가 이상하리만큼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저는 온갖 욕을 하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침남 속에서 소리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4시부터 눈 뜬 채로 버티고 있던 저는 아침 점호를 나갔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거수하고 자 도수체조 실시한다. 당직사령의 말에 저 말고도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 환자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조식을 먹은 후 저는 바로 주임원사를 찾아가 다리 상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 주임원사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외진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땡땡이가 다리가 아파? 이거 왜 이렇게 부었어?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 나가자. 내일 괜찮지?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침 점호를 끝내자마자 외진 버스를 타고 땡땡 국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땡땡 국군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로 가득했고 저는 진료실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죠. 잠시 후 땡땡이 상병 땡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병의 부름에 저는 절뚝거리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에는 소령 군의관이 무표정으로 앉아있었죠. 그래 어디가 아파서 왔지? 다리 정강이 쪽이 좀 많이 이상하게 붓고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 엑스레이 찍어. 네 알겠습니다. 제 정강이를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엑스레이. 군의관의 말에 이거 뭐 보지도 않고 엑스레이 찍고 오라 그러네. 원래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엑스레이 촬영하러 갔다 왔죠. 잠시 후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온 저는 다시 그 소령 군의관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디 엑스레이 좀 볼까? 이거 그래. 이거 스트레스성 골절이니까 쉬면 괜찮아져. 진통제 줄 테니까 자대로 들어가서 좀 쉬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스트레스로 뼈가 골절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통제를 받아서 중식 먹기 전에 자대로 복귀했죠. 저희 연대는 그때 연대장이 바뀌면서 외진 시간은 오전 시간만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대장 바뀌기 전에는 오전 오후 풀로 진료를 다 받을 수 있었죠. 여튼 자대로 복귀 후 저는 중대장실로 들어가서 중대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충성 상병 땡땡 중대장실에 용무 있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어? 크게 다친 건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스트레스성 골절이라고 좀 쉬면 괜찮아진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에 작업이랑 경기 근무는 전부 열애하고 의무대에서 좀 쉬어. 중대장의 말에 저는 속으로 나이스를 외치면서 침부류를 들고 의무대로 내려갔죠. 의무대에서의 생활은 편안했지만 오른쪽 정강이의 상태는 좋아지긴커녕 점점 계속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외진을 허가받아 땡땡 국군병원을 찾아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죠. 스트레스성 골절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게다가 오전 진료밖에 받을 수 없다 보니 MRI나 CT 촬영 같은 거나 예약만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계속 땡땡 국군병원을 찾아가며 똑같은 군의관에게 똑같은 진단을 받으며 MRI와 CT 촬영은 하지도 못한 채 자대로 복귀한 생활이 3달. 그날이 찾아왔죠. RCT 겸 혹한기. 저는 이번에도 아프다는 이유로 RCT 겸 혹한기에 빠졌고 중대장과 중대원들은 이렇게 몇 달 동안이나 열애하고 있는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어느 날 저녁 점호 전에 후임 한 명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땡땡 상병님, 근데 솔직하게 정말 아픈 거 맞습니까? 꾀병 아니십니까 진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열받아서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후임과는 사이가 벌어져서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을 때 참다 못한 저는 연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외래 시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진료 시간을 늘려달라.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대장이 제 마음의 편지를 읽었는지 부대를 찾아왔더라고요. 연대장의 말에 저는 진짜 화나고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몸이 아프면 본인 휴가를 잘라 청원 휴가로 나가서 진료를 받아야지. 이런 걸 마음의 편지에 쓰냐? 그 말을 들은 저는 바로 중대장에게 찾아가 청원 휴가를 요청했고 그렇게 청원 휴가를 나와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MRI를 촬영하고 며칠 뒤 자대로 복귀한 저는 자대에서 MRI 촬영본을 우편물로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MRI 촬영본을 본 소령 군의관은 그래도 스트레스성 골절이니까 그냥 진통제 먹고 좀 누워있으면 나. 가서 좀 누워있고 쉬어라. No! God, please, no! No!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하고 생활관에서 좀비처럼 지내던 어느 날 진통제가 다 떨어져서 다시 한번 땡땡 국군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시 찾아간 땡땡 국군병원에서는 여태까지 저를 진료해주던 군의관이 전역하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군의관이 저의 다리와 MRI 기록을 보더니 야, 너 다리가 이런데 왜 입원을 안 해? 네? 야, 이거 잘못하면 다리 절단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겁니다.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요? 야, 이 종양인데 이거 악성이면 다리 잘라야 돼. 너 지금 일단 우선 입원해서 조직검사해야 돼. 그 뒤로 군의관이 뭐 이것저것 말했는데 너무 충격이 컸던 나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그렇게 자대로 복귀하고 중대장에게 보고하자 중대장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야, 드디어 입원하네. 좋겠다. 그 순간 욕이 목구녕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생활관의 마지막까지 남은 저는 생활관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땡땡 국군병원으로 입원했죠. 참고로 조직검사 결과 악성은 아니라서 절단은 안 했습니다. 쓰다 보니 엄청나게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반응이 좋으면 타 중대 중대장 연병장 돌린 썰, 지방 국군병원 인체 실험병 동썰 등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대장은 실망했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다행히도 결과가 정말 악성이 아니라서 뭐 절단하고 그러는 사고까지는 안 나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애들은 믿을 데가 국군 병원밖에 없어서 국군 병원 그래도 큰 병원이라고 해서 국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의사라고 앉아있는 놈이 차도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몇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의사로서 맞는 말이냐고. 내가 의료 쪽으로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3달 동안 똑같이 진료를 했는데 치료를 했는데 계속 그런 상태면은 뭐가 이상이 있겠다 싶어서 더 한번 파보겠다.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아예 이것도 안 해놓은 거야. 그 병사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인적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그런 저장 같은 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오면은 똑같은 말을 계속 리와인드 한 거야 그냥. 그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3달 4달 동안 계속 같은 그런 진통제만 주고 애를 발이 계속 부어있고 계속 아프고 그냥 보기만 해도 열이 나고 이러고 있는 애를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보내. 말이 안 되지. 저런 사람들은 이름 까야 돼. 이름 까고 저 의료면허 뺏어 버려야 돼. 저런 건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게 주 목적이지, 그지? 사람을 치료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주 목적으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은 직업 의식을 똑바로 갖고서 사세요. 군대에 가서 이제 군대에서 여기저기로 뭐 발령 나서 나이 차고서 그러고 갔다고 해서 자기가 귀찮고 싫다 그래가지고 나 저녁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 아픈 병사들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얘 악성이어서 진짜 만약에 다리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을 거야? 아니면은 그렇게 이 병에 대해서 무지할 정도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소령이야.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돼요. 병사들이 믿을 곳은 그 진짜 국군 병원 거기밖에 없어요, 진짜로. 웬만한 밖에 나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라 그런 연대장도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고, 연대장이라는 그 정도의 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른이라고, 부대 어른이라는 사람이 병사 한 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럴 거면은 자기 휴가를 잘라서 나가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난 정말 개 엉망진창이라고 봐. 한번 뒤집어서 다시 적성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믿고 군대에 자기 자식들을 보내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진짜. 존나 화나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 달아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그리고 미친 간부들 사이에서 살아남느라, 그리고 미친 병사들 사이에서 살아남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간부 병사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이봐 미치지 마세요.